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이 좋은데 지금은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부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인데 오늘 또 상쾌하게 한번 이 코너 진행해 볼게요. 지금의 텍스트는 마음 치유입니다. 치유. 치료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학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의사입니까? 한의입니까? 양의입니까? 양이라는 건그 의사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민의입니까? 이 민의라는 말은 민간요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학들은 정말로 기존의 제도권에서 훌륭한 의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수술요법이라든지 그리고 위중한 환자라든지 이런 걸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진들의 노고와 수고는 정말로 취할 만큼 위대한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 기존의 의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음 치유할 때 쓰이는 마음의학이라는 것. 물론 의학이라는 그 이런 단어가 붙으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도인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좀 부딪힘이 있더라도 건강한 부딪힘이고 건강한 논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학과는 마음의학하고 기존의 의학은 좀 차이가 있는데 몇 자 더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마음을 치유하지 않는 의학은 그 깊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질병의 근본 뿌리인 마음의 밑바닥까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목적인 것 같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의학 중에서도 최고의 의학은 바로 우리의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그런 의학인 것 같다. 제 제자 중에 영부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한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인성과 품격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한날 저에게 독대로 찾아와서 독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차를 한 잔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사님,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요? 그분은 현역으로 뛰고 있는 한의사니까 충분히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상을 치유해주는 마음자리, 심상까지 치료해주는 그런 화타가 최고의 훌륭한 의사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몇 줄 더 읽어볼게요. 마음은 위대하다. 정말 위대해요. 우리 마음은 전지전능하고 능수능대한 최고의 가치자 철학이다. 마음은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이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라서 그래.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이 마음에 따라서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맞겠죠? 이런 선택과 옳고 그름을 선택할 때 본인의 가치와 사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지 않은 채 온갖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면 화나 분노 그리고 증오와 짜증에 의해 우리는 어쩌면 영원한 가해자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이게 뭐냐면,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폭언과 폭력 그리고 상처에 시달리는 그리고 노출된 피해자였다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 즉 가짐에 집착한 나머지 폭언과 억압, 상처 그리고 분노, 화 이런 걸 표출하고 노출시키는 가해자로 전락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가해자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이 부분이에요. 어릴 적에 우린 어른들의 강요에 의해 억압과 상처에 노출된 그런 피해자였다. 금방 설명드렸죠. 따라서 상처와 억압은 습관에 의해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또다시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고통으로 몰아간다. 적어도 이런 삶은 잘못된 삶이다. 그리고 이런 삶은 지속되어서도 아니 되고 또 이런 삶에 노출되어서도 안 된다.
물론 이런 삶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퍼펙트한 생명의 힘, 그리고 그 생명이 내포하고 합류하는, 그리고 그 생명이 나투는 정직성과 순수성, 그리고 아주 창의적이면서 독창적인 그런 평화로운 조화로움, 그런 조화의 기운, 그런 에너지를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다 행복하고 다 건강하고 다 가치 있고 아주 존중되는, 그리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존귀함이 자존감으로 드러날 때 그게 평화로움이고 생명이고 그런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게 책임감입니다. 일종의 사람인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종의 책임감이죠. 행복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 과연 행복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지금 행복합니까? 제가 코너마다, 유튜브 코너마다 자주 묻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이 사상과 철학적 기반을 토대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요? 이래 묻는 거예요, 제가. 이 물음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일이다. 제가 아침 시간이니까 꽤 이 목이 건조하네요. 어릴 적부터 축적된 뇌기억으로 인해, 이 뇌기억은 여러분의 마음자리인데 가짜 마음이라고 자주 얘기했죠. 어릴 적부터 축적됐다라는 쌓아둔, 그리고 켜켜이 엉켜있는 걸 축적, 하나하나 쌓았다는 이런 뜻이에요. 어릴 적부터 축적된 뇌기억으로 인해 폭력적이고 쉽게 분노하지는 않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채 몸만 성장한 어른들이 너무나 많다. 이래서 몸은 성장하고 어른으로 완전하게 지금의 여러분 모습으로, 이 성품은 고착되어서 어릴 때 자아가 찢어지고 조각난 그 상태, 계속 그 설명이 나올게요. 읽어볼게요. 그런 어른들은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마음에 이미 노출된 상태다. 그는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냉소적인 그런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가족들에게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에게 늘 상처 주는데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언제나 그는 자기중심적이며 가짐의 그 마음에 집착하기를 즐긴다. 이건 스스로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조각나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 그 조각난 마음이 고착된다라는 것, 그 어릴 때 그 시절에 눌러붙어서 그 시절에 이렇게 아예 마무리 지어버렸다는 그 성품으로 결론 지어버렸다는 것, 조각난 자아가 몸만 자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짐의 욕구가 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욕구가 있다 했잖아요. 그 생리적인 거 말고 그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거 말고, 원초적 본능 말고, 이 우리 인류가 태동한 일에 그런 원초적 본능과 지배의 욕구, 인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 그리고 깨달음의 욕구가 있는데 제4의 욕구라고 하는데 정신의 욕구라고 해요. 이런 욕구는 다 누구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짐에 집착하는 가짐의 욕구는 그건 여러분들의 욕망의 뿌리가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올인하는. 가짐의 욕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가짐은 한도 끝도 없는 탐욕의 마음이므로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간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가짐은 언제나 채울 수 없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한다. 그러나 우리 삶은 결코 채움과 탐욕의 삶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는 삶이어야 하며 늘 투명하게 깨어있는 삶이어야 한다. 지금 텍스트도 제 책의 내용을 토대로 이 책의 내용을, 책의 원고를 제가 이렇게 프린트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인간은 있죠.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모든 걸 올인해요. 사람은 채우고 있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채움과 탐욕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버리고 비우는 그런 청정하고도 깨끗한 투명한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마음에는 무게가 있다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 인중 있죠.
윗입술, 성지열에서 그냥 혈자리는 전 잘 몰라요. 빼고 위에 입술, 인중 여기에서부터 명치 끝 움푹 들어간 곳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4cm 두께 4cm로 해서 마음자리가 웅 하는 이런 소리와 함께 우뭇가사리 진흙벌처럼 마치 도토리 묵처럼 떡져서 여러분 요 인중에서 푹 들어간 명치 끝까지 4cm에서 6cm 두께로 여러분들한테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자리는. 그게 실제로 투명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가슴에 보여요. 그래서 마음자리를 여기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트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가짐과 집착은 욕망의 뿌리다. 욕망은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며 군림하는 지배의 마음이다. 이게 지배의 욕구예요. 그것은 욕망의 본능이다. 욕망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추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지금 이 코너의 텍스트, 즉 주제는 여러분 마음 치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시민성 질환, 병원 가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시민성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면역체계가 많이 무너져서. 우리 주위에는 마음이 조각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마음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조각난 마음이 있고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도, 추리의 영역과 직관의 영역, 이 두 개가 섞여서 통합적인 사이클로 여러분 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추리의 영역은 좌뇌,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거 논리적인 거 있잖아요. 논리적이고 이런 거 복잡한 거. 이 좌뇌 영역이 추리의 영역이고 수학 공식 같은 거. 그리고 직관의 영역은 우뇌, 창의적이고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조각난 마음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삶 자체가 상처투성이다 보니 성격도 아주 공격적이고 파악해져 있다. 그러니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마음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 치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치료는 의사들이나 이런 한의사들이 이런 치료 행위를 하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를 치료하거나 그 아픈 질환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 행위고, 이때 치유하는 건 여러분 심리적인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하고 그 사이클을 바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치료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치유가 필요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뇌기억 속에는, 즉 뇌기억은 편도입니다. 뭐 감정, 찌꺼기 이런 걸 씻어내고 정화하고 이런 주관하는 편도체. 그 뇌기억은 우리가 가짜 마음이라 그랬잖아. 우리 그런 가짜 마음인 뇌기억 속에는 이거 본인이 만들어 놓은 방이 있어요. 이건 무의식방이라고 하는데, 무의식방. 그 방은 오로지 본인만이 부수고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방이다. 여기가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그래요. 이 방은 여러분이 어릴 적에 아주 상처받았던, 스스로 자신이, 어른이 된 자신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본인만이 부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이다. 즉 본인 스스로 그 지긋지긋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낼 때만이 그 방을 완전하게 부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쉽지 부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의지는 항상 지배의 욕구, 안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에 끄들린다라는 거. 그리고 가짐에 집착하고 화, 분노, 증오에 기파가 엉켜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요. 그래야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줄 수 있다니까. 대승의 차원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파가 증오와 짜증으로, 파괴와 화로, 분노로 엉켜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소승, 중승, 대승이 있으면 대승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육바라밀은 여러분이 지계보시, 인육, 정진지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압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라면 이게 불자의 입장이에요. 실천하는 거라면 여러분 마음이 엉켜있는 걸 풀려고 하지 말아요. 그 자체를, 그 팩트를 인정해주고 끌어안지 않아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으니까 부족함을 안고 혹은 딛고 혹은 넣고 그걸 그대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체화시켜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이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대승적 차원이라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그 방을 부순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이제 지금 조금 목소리가 풀리네요. 그럼 좀 더 쉬운 방법은 없겠는가? 당연히 있죠. 저희들한테는 공식이 있다니까. 제 책이 있는데 어디로 갔지?
이 코드 과목. 제가 코너마다 이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 물론 제 책입니다. 저는 뭐 남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타 단체 얘기도. 뭐 저는 제 얘기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니코드가 뭐 건데, 여기에 전문가에 의해 새로이 밝혀진 50개역의 비밀 코드,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핵심 이 책의 텍스트가 우리의 유전자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신의 섭리와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코드론을, 비밀 코드, 이런 거 코드론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마음 치유를 비롯한 어통의 기운까지 하나하나 코드별로 어떻게 다가가서 그 공식을 갖고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앞에, 이건 뇌 시리즈 2탄입니다. 앞에 1탄은 그 뇌를 디자인하라라는 아주 독특한 또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타고나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 유전인자는 반드시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 푼 게 게놈 프로젝트라면 정신의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코드, 즉 바코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책 참고하십시오. 니코드가 뭐였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그 생각을 그 방을 완전하게 부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공식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뇌기억 속에, 즉 가짜 마음 안에, 편도 안에 존재하는 생각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걸 생각을 굶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굶긴다는 말은 생각을 없앤다, 생각을 정리한다, 마음을 버린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생각을 없앤다는 말은 그 생각 속에 묻어있는 기억의 상념을 지운다는 말이니, 그 점은 개의치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영성과 지성이 있으면 지성 부분을, 지성 자체를 싹 지운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던 거, 봤던 거, 그리고 말하면서 느낌으로 알아왔던 거, 결과로 알아왔던 알매의 영역까지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마음 치유가 왜 필요한지. 우리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원하는 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사회적인 뇌, 그리고 사고적인 뇌로 두 가지로 나눠요. 제가 그 신의 뇌를 찾아라의 그 텍스트를 또 마련한 코너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는 사회적인 뇌가 있어서 진화를 끊임없이 하고, 사고적인 뇌가 있어서 뇌를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고로 전환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뇌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스스로 편안하고자 하는 뇌의 본능이기도 하다. 뇌의 본능이 뭐냐면, 여러분, 자네와 운하를 통합시키는 게 뇌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합치하는 거예요. 뭐와 합치하는 거죠? 천부의 대의와. 그 천부경에서 전하는 그 실천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조화로움의 극치, 그 아주 극한 그 기운, 평화로운 기운, 그리고 맑은 사랑, 그리고 선택하고 절제된 그런 그런 아름다운 미에 통합하고 합치하고자 하는 뇌의 기능이 있다니까. 그건 통합이에요. 자네와 운해를, 그게 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